지난 시간에 입자가 어떠한 에너지 상태를 채울 분포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때 이제 구별 가능한 입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온이라는 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존이라는 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페르미온은 일렉트론과 같이 우리 일렉트로닉스 전자공학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입자, 전하를 띤 입자를 얘기하고요. 보존은 우리 광전자공학에서 빛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존의 특성은 한 레벨에 있을 수 있는 레벨에 보존 입자가 여러 개가 같이 있을 수 있다. 페르미온은 같은 에너지 스테이트에서는 에너지가 같은 전자가 있을 수 없다. 구별 가능 입자는 차례대로 쭉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난 공통적인 개념이 우리가 이 전자나 입자들이 어떤 이렇게 채워지는 형태를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빈이라는 형태를 표현했었는데요. 빈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 빈은 콩깍지를 얘기하고 콩깍지에서 이렇게 콩을 까보면 이렇게 입자가 딱 들어가 있죠. 콩이 들어가 있습니다. 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콩깍지에는 4개가 들어있고 어떤 콩깍지는 3개가 들어가 있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현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낮은 에너지부터 높은 에너지까지 어떤 입자가 채워가는 요 덩어리 요 뭉치 요 클러스터 요거를 하나의 빈이라 그러고 요걸 에너지로 보면 하나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입자를 채워 나갔을 때 물을 채워도 우리 댐을 만들었다 보면 댐을 이렇게 했으면 댐을 이렇게 만들어치면 물을 채우면 밑에서부터 채워가죠. 이렇게 물이 많아지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채워가서 제일 위에까지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댐 같은 경우도 여기에 요 모양에 따라서 가장 아래쪽은 적게 차고 위에는 좀 더 차고 좀 더 차고 좀 더 차고 해서 각 에너지 요 높이 차에 대해서 여기 채워질 수 있는 물의 양은 각기 다르게 되죠. 요걸 하나의 빈으로 생각해 보면 에너지 빈에 따라서 이제 채워 나가는데 요 포톤 같은 경우는 요 밑에 가장 한 레벨에 다 채울 수도 있는데 구별 가능 입자라든가 페르미온은 차례대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이 구별 가능 입자인 경우는 차례대로 채워나가는 총 n개의 대문자 n개의 입자가 있을 때 1개 채우고 2개 채우고 3개 채우고 4개 채우고 이렇게 해서 이 빈에 따라서 채울 수 있는 게 그 단위를 이제 ns 밀도를 어떤 s 스테이트에 그 gs의 디제너레스가 있고 e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 같이 라그랑제 멀티플라이를 이용해서 계산했던 것은 여러분 기억이 날 것입니다. 요거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미온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서로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채워지는 게 이제 각 레벨당 이제 요 레벨당 GS 스테이트가 있으면 이 GS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다음 채우려 그러면 GS-1 경우의 수 한 개씩 뺄 때 한 빈의 에너지 빈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GS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 개가 채우면 또 페르미온이 타치 못 채우니까 나머지 GS-1개의 스테이트에 또 채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똑같이 채우지 못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NS분의 이제 NS를 이제 구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GS의 엑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ES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오큐페이션 팩터라고 했었죠. 페르미 오큐페이션 팩터라고 해서 요 페르미온의 경우에 이렇게 지어진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페르미온 같은 경우는 요 한 빈에 대해서 GS 스테이트 n개를 채우긴 채우는데 여기 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요 GS 스테이트면 그 다음 또 채우기 위해서는 GS-1개 경우고 또 채우기 위해서는 또 GS-2개 되고 이렇게 되어서 한 레벨에서 있을 수 있는 디제너러시 있을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했는데요. 보존인 경우는 우리 한 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죠. 뭐냐면 이게 입자가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격벽을 생각해서 이 레벨을 GS-1개의 요 격벽과 그리고 입자 n개 ns의 개의 입자가 들어있어서 요거를 섞을 수 있는 경우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ns를 이제 gs-1의 엑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es-1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디제너리스당 있을 수 있는 것을 보면 ns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의 e의 마이너스 베타 es고요. 그 다음에 ns를 이제 각 디제너리스당 있을 수 있는 덴시티는 엑스포넨셜 알파의 e의 베타 es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요거는 ns의 gs-1라면 e의 알파 e의 베타 epsilon s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레벨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덴시티에 대한 분포로 생각해서 이 알파와 베타가 뭐냐 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요게 포톤인 경우에 이 그림을 각각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림을 그려서 요거는 분명한 거는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엑스포넨셜 떨어지는구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페르미온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커지면 보면 엑스포넨셜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에 비슷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똑같이 E의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S 얘도 이렇게 비례하고요. 그 다음 포톤인 경우도 E의 마이너스 베타 ES로 이렇게 의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고전적인 관점에서의 에너지에 관계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적게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온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적게 떨어지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존인 경우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커지면 줄어든 요거를 우리가 볼츠만 팩터라고 그럽니다. 볼츠만 팩터. 그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으면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전자가 혹은 보존이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그 분포가 자유 공간에서 어떤 순수하게 에너지 빈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에너지 빈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각 스테이트가 S 스테이트의 에너지 ES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보면 이 스테이트가 이제 지금 우리가 에너지 빈이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ES가 과연 그 에너지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이게 빈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댐이 요 밑이 이렇게 널찍하게 될 수도 있고, 요게 정확하게 댐이 있으면 정확히 이렇게 모양이 그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 그 물이 채워졌을 때 채워지는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이 채워지는 물의 양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에너지에 대해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스테이트는 몇 개냐 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요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입자가 여기 에너지에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그 갖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둬진 상황에서 얘가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는가 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한 입자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나는 자유입자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어디 갇혀 있다 생각해 보면 요런 격자에 갇혀 있는 거죠. 격자에 갇혀 있다 생각해 보면 이거를 이제 축을 x라고 생각해 보면 x 좌표라고 보면 0이고 길이가 l이다. 그러면 입자가 1차원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차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 길이 l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차원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으면 3차원의 정육면체에 갇혀 있으면 지방향으로도 갇혀 있는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도체, 고체 그러면 어떤 재료가 이래 있으면 재료가 이래 있습니다. 재료가 이래 있으면 요 속에 전자가 다니고 있죠. 전자가 다니고 있고 요 안에 갇혀 있는 입자를 생각해 보면 자유 입자가 아니라 갇혀 있는 생각해 보면 뭔가 이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격자에 갇혀져 있는 그런 입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 빈이 있을 때 아까 에너지가 빈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생각하고 했는데 과연 이 주어진 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큰가 이게 적은가 이런 모양에 대한 것이 같이 들어가야지 전체 분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스테이트에 아까 ES로 했는데 요거에 과연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느냐 여기 떨어지면 줄어드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ES가 있는 걸 density of state라고 합니다. 어떤 스테이트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라는 것이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 요것은 고체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가 반도체 재료 그랬을 때 트랜지스터다 그러면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자가 이렇게 쏙 들어왔다 나간다 본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의 격자 속에 들어있는 입자 혹은 작은 반도체 재료가 있다 금속 재료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속에 들어있는 입자 그렇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출발을 이렇게 갇혀있는 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텐셜로 생각해서 포텐셜에 갇혀있는 3차원을 생각했을 때 3차원의 포텐셜 배리어가 요게 x가 0에서 l까지 y가 0에서 l까지 g가 0에서 l까지 되어 있을 때 이거는 0이고 그 외에는 무한대의 포텐셜 벨이 있어서 벽이 있어서 otherwise 벽이 있어서 얘가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태다 라는 걸 이렇게 포텐셜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포텐셜에 갇혀 있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이거를 운동에는 우리가 보통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하고 합은 일정하다 라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운동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여기서 포텐셜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이 운동이 없으니까 이 바깥에서는 움직임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양자역학적으로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에 지금 2n분의 P 제곱이라 그러죠. 플러스 V는 총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고전적인 표현이고 P가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우리 반도체의 특성은 다 양자역학에서 나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P는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터로 생각해서 I분의 하바의 그레디언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P를 여기 대입을 하면요. 대입을 해서 이 오퍼레이터란 개념으로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의 라플라시안 이렇게 하고 이게 플러스의 이 오퍼레이터라 그럽니다. 오퍼레이터를 이제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오퍼레이터를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일렉트론이다 혹은 홀이다 이런 그 반도체 재료의 어떤 입자가 있으면 이거를 기술하는데 얘가 전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psi라는 어떤 파동함수라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라는 걸 정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 상태로 표현해서 이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의 라플라시안의 psi 여기 2차 미분한 것은 플러스 v의 psi는 2의 psi다 이렇게 표현해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psi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런 오퍼레이터를 표현하는데 오퍼레이터를 해서 원래 함수에다가 원래 함수 나오고 아이겐밸류가 나온 형식으로 우리가 바꿔줍니다. 이게 아이겐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에다가 어떤 걸 작용했을 때 그 함수의 어떤 상수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으로 바꿔주는데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한 거를 라플라시안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V를 지금 이 라플라시안은 우리가 처음 시간에 이를 구했었죠, 그죠? 일반 좌표계에서 구해서 이렇게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요게 우리가 라플라시안을 표시했던 건데요. 요게 이제 구면 좌표계냐, 그다음에 직교 좌표계냐 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포텐셜이 무한대라 그러면 여기서 무한대를 넣으면 얘가 무한대가 되면 이 psi가 0이 되어야지 전체가 유한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쪽이 무한대가 됐을 때 전체가 psi가 0이 되어서 이 파동함수라는 것은 요 입자를 기술하는 함수인데요. 입자를 함수가 0이 되어야만 V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 포텐셜이 무한대가 되는 위치에서는 파동함수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V가 0인 위치는 0에서 L까지, Y는 0에서 L까지, G가 0에서 L까지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의 2n분의 하바 제곱의 요 라플라시안은 라운드 x제곱의 라운드 제곱의 psi 플러스 라운드 y제곱의 라운드 제곱 psi 라운드 g제곱의 라운드 제곱 psi 했는 것이 2의 psi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psi가 요거를 이제 보면요. 요게 2차 미분 방정식인데 편미분 방정식이죠. 요걸 표현할 때 이 psi가 이 x와 y, g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할 때 x, y, g에 대해서 독립인 그런 함수의 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x, y의 y, 각각 g의 g라 표현하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면 일반적인 특수함수가 요거를 만족하는 하나의 특수함수가 x와 y와 g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함수로 바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하나의 특수함수 생각을 넣으면요. 마이너스의 2n분의 하바 제곱에 을 넘겼는데 이걸 이제 제가 아예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이거를 요거에 라운드 이건 x의 y의 g의 x의 2차 미분이고 플러스의 요 두 번째 y에 대해서 2차 미분 하게 되면 x하고 g는 그대로고 y의 2차 미분 될 겁니다. 요런 2차 미분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g에 대한 2차 미분은 x와 y는 그대로고 g에 대해서 2차 미분이 될 겁니다. 거기에 2의 x, y, g를 곱을 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x, y, g를 함수 여기 양변에 나눠주면 x분의 x의 2차 미분 플러스 y분의 y의 2차 미분 플러스 g분의 g의 2차 미분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하바 제곱분의 2m 2가 남고 xyz는 다 나눠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거를 하나의 k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k제곱이다 해서 이제 이 k제곱을 우리가 하바 제곱분의 2m인데요. 이걸 보면 2가 2m분의 하바 제곱 k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여기 보면 2m분의
하바 K의 제곱이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이게 여러분 알고 운동 에너지가 2n분의 P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 운동량이 P가 하바 K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운동량이냐?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건 드브로의 물질파 이론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입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운동량 P로 움직일 때 이 람다의 값이 이제 P분의 H다라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드브로의 물질파 이론에 따라서 어떤 입자가 운동량 P로 움직일 때 얘는 파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람다라는 파장을 가진 파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람다가 이거다. P분의 H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된 걸 연결을 해보면요. 여기서 P는 람다분의 H가 되는데요. 람다분의 H가 되는데 요 드볼 물질파에서 람다분의 H인데 요거는 이제 양변에 람다를 나눠주면 이제 요게 뭐가 되냐면요. H 나누기 2파이고 람다에 나누기 2파인데요. 여기 이제 요게 H 나누기 2파이가 바로 H바입니다. H바하고 람다 나누기 2파이 람다분의 2파이가 우리가 전파 상수 K로 표현합니다. K를 표현해서 이것을 이제 하바 K가 되니까 결국 드브로의 물질파 이론에서 나온 입자가 P라는 움직임을 운동을 가지고 있을 때 람다라는 파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지금 여기에서 그 P는 하바 K다라는 거 여기 연결되는 게 바로 연결이 딱 되죠, 그죠? 딱 돼서 그래서 K제곱이니까 각각 X에 대한 함수, Y에 대한 함수, Z에 대한 함수니까 얘가 이제 어떤 상수가 되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K에 X에 의존하는 상수가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K에 Y에 의존하는 상수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K에 G에 대한 함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상수니까요. 그래서 이게 합쳐서 KX 쪽, KY 쪽, KG 쪽 얘를 합친 것이 K제곱이다 라는 관계가 여기서 딱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하나만 딱 풀어보면요. 여기 보면 X에 대한 이 함수를 보면 이제 X의 2.2분의 마이너스 KX 제곱의 X인데요. 그럼 X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X는 이제 요 함수 형태가 이 exponential ikx x 이런 형태가 되죠. 왜냐하면 한 번 미분하면 ikx에 2에 ikxx 되고 또 한 번 미분하면 ikx에 두 번 나와야 되니까 제곱에 2에 ikx 되니까 2차 미분하면요. 이거는 마이너스 kx 제곱에 2에 ikx가 되니까 결국 함수 형태를 2에 exponential ikx x 해놓으면 요거를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kx의 원 함수가 나오니까 이 형태를 만족시키죠. 그래서 이게 미분방식 풀 때 트라이얼 펑션 메서드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의 exponential ikx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ikxx도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ikx에 2에 마이너스 ikxx가 되고 한 번 더 하면 마이너스 ikx에 x에 제곱에 2에 마이너스 ikxx 되니까 함수 형태가 exponential 마이너스 ikxx 돼도 이거는 앞에 마이너스 ikx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x 형태가 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면 x exponential에 ikx의 x 플러스 b에 2에 마이너스 ikxx 이런 형태로 kx의 플러스 kx의 마이너스 형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요. 이게 1차원에서는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1차원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0에서 L이다. 0에서 L이다고 표현하면요. 0에서 L이다 표현하면 0과 L에서는 0이 돼야 되니까 X 같은 경우에 이제 A에 0을 딱 여기 대입하면요. A 더하기 B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L을 넣으면 이것도 0이 돼야 되니까 A에 2에 IKXL 더하기 B에 2에 마이너스 IKXL 는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B가 마이너스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L을 넣으면
여기 뭐 잘못됐네. 잠깐만요. 여기서 b는 마이너스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넣으면 a는 a에 e에 ikxl 마이너스에 e에 마이너스 ikxl는 0입니다. 그럼 여기서 a가 0이 되면 다 0이 돼 버리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0과 L 사이에서 이렇게 막힐라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0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i의 ikxl는 e의 마이너스 ikxl이 되는데 이거는 e의 eikxl는 1이 됩니다. 저거는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 이게 kx 2의 1이란 것은 2파이 i ni가 되겠죠. 뭐냐면 2파이 i도 되고 4파이 i도 되고 0파이도 되니까 결국 여기서 2kxl은 2파이 nx 어떤 양수로 떨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kx가 l분의 이제 l분의 파이의 nx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kx라는 것이 k라는 값 자체가 이런 양자화된 n이라는 게 여기서는 정수죠. 0, 1, 2, 3, 4 되어 있으니까 양자화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그 n이 이제 n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 값이 이제 어떤 정수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수가 되니까요. 처음 더 들어와서 여기서 에너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이 에너지에 대한 것도 띄엄띄엄 값을 가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 에너지가 고체 속에 들어있을 때는 띄엄띄엄 값을 가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함수를 보면요. 어떤 psi라는 것이 이제 함수를 할 때 이렇게 ikx 마이너스 ikx 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u라는 거를 어떤 위치에 있어서의 그 함수를 엑스포넨셜의 플러스 마이너스 ik에 이런 형태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노멀라이즈 시켜주기 위해서 전체 볼륨을 이렇게 나눠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볼륨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된 확률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u의 이제 x, y, g로 표현하게 되면 u의 x 플러스 l, y, g나 혹은 u의 x, y 플러스 l의 g나 혹은 u의 x, y의 l 플러스 g 플러스 l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함수를 생각하시는데 앞서 그 0과 이제 무한대에 갇혀 있는 0과 무한대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 전자가 이렇게 규칙적인 크리스탈 속에 있을 때 크리스탈 속에 있다면 여기에 있다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반복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모양이 규칙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갇혀 있는 상자가 똑같은 규칙적인 상자가 여러 개 많이 있다면 요 안에 갇혀 있다가 또 일로 가고 요 안에 갇혀 일로 가고 애톰 속에 한 애톰 속에 전자 갇혀 있고 한 애톰 속에 전자 갇혀 있고 한 애톰 속에 전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면 앞서 요 바깥을 나가서 0이 아니라 이런 규칙성이 있을 때는 이 전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exponential ikr은 맞는데 이렇게 규칙적인
거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하게 되면 x 플러스 l을 여기 딱 대입을 하면요. 결국 이제 보면 이때는 이 k에 x에 l 하는 것은 원래 더 들어와야 되니까 2n x의 파이, 2파이의 정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쪽도 kl에 2n y의 파이, 그 다음 kg의 l은 2ng의 파이로서 이거는 다 정수입니다. 정수고, 그래서 이게 양자화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양자의 각이냐면 전자가 이 고체 속에 갇혀 있고, 갇혀 있는데 원자 속에 하나하나 전자가 들어있는데 이게 쫙 연결이 되면서 규칙적으로 전자가 배치되니까 있을 수 있는 그 규칙성 때문에 이 규칙적으로 모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가 이 웨이브 넘버라고 얘기하는 전파 상수가 이제 어떤 양자화된 띄엄띄엄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kx에 이것을 l분의 2파이의 nx고요. 그 다음 ky는 l분의 2파이의 ny고요. kg는 l분의 2파이의 ng.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띄엄띄엄 값을 가진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전체 에너지는 앞서 봤듯이 2n분의 하바제곱의 k제곱인데, 각각에 대해서 l분의 2파이의 제곱에 nx의 제곱 플러스 ny의 제곱 플러스 ng의 제곱, 이렇게 에너지도 퀀타이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퀀타이즈 되는 이 자체도 어떤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에서 나온 그 에너지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냐면, nx가 1이다, ny가 1이다, ng가 1이다. 그러면 얘가 1, 1, 1에 대해서 각각 l분의 2파이의 3차원에서는 삼성이 되면 1, 1, 1이면 삼성이 되면 한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개. nx, ny, ng가 각각 1, 1, 1이며 한 개씩 있다 그러면 단위 한 개면 그때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이제 운동 에너지 k는 l분의 2파이의 삼성, 각각 삼성에 대한 에너지가 한 양자 스테이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k라는 것이 어떤 운동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요. 이 k라는 것이 이런 보면 k의 x다로 표현하게 되면 exponential ikx다 이렇게 되면 여기 보니까 x가 람다만큼 가면 kx의 람다만큼 하면 2파이다 생각해 보면 위상이 이렇게 보면 kx가 결국은 람다와 이제 관계되는 파동의 파장과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 k가 파장과 관계되는 웨이브의 공간에 대한 파장에 관계되는 값이구나라는 걸 아는데요. 이게 이제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는 거죠. 불연속적인 값을 하니까 이 연속적인 람다가 쭉 바뀌는 값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이니까 과연 어떤 불연속적인 값을 가져야지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가 k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보면요. k라는 걸 생각해보면 k가 운동을 보면 k, x, k, y 2차원이죠. 그죠? 2차원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k에서 이렇게 운동 상태를 표현하게 되면요. 2차원에서는 요 볼륨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 k다. k에서 k 플러스 dk면 조금의 그 k가 조금 변했을 때 k에서 dk로 변했을 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k에서 k 플러스 dk 속에 들어있는 허용된 개수가 몇 개냐. 자, 그 얘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을 때 에너지가 E 플러스 D가 됐을 때 과연 여기 허용된 게 몇 개 있느냐. 이게 바로 그 처음 얘기했던 빈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빈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빈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density of state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K에서 K 플러스 DK인데 이게 아쉽게도 요거의 볼륨은 아까 한 개에 대한 것이 L분의 2파이, L분의 2파이, L분의 2파이인데 한 개 스테이트에서 L분의 2파이의 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K에 어떤 K가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L분의 2파이 한 차원에 대해서 L분의 2파이만큼이 개수에 해당되는 건데 결국 K가 3차원에서는 3D에서는 1D에서는 이렇게 K를 보면요. 여기서 K 양쪽으로 K가 있죠. 그죠? K고 여기 K 플러스 DE K 플러스 D이고 K, DK이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DK가 될 겁니다. 그럼 요게 보면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 KSK EDK죠. DK인데 여기에서 1차원에서는 EDK가 있을 요 변화고요. 2차원에서는 요 원을 그려서 원에서 요 면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은 요 둘레가 2파이r이고 요거에 대해서 요 거리를 곱을 하면 DK 곱하면 요 면적이 나옵니다. 2차원 면적인 거죠. 이게 2D이고 3차원에서는 9를 생각해서 9의 이제 표면은 4파이 K로 하겠죠. 4파이 K 제곱이 이제 이 9로 표현했을 때 이제 표면 면적이니까 여기다 DK를 한 게 볼륨입니다. 결국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L분의 2파이를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당 L분의 2파이가 이제 되니까 L분의 2파이 하고 나눠주고 여기는 2차원 L분의 2파이의 제곱으로 해주고요. 이거는 L분의 2파이의 3성으로 나눠주면 각각 개수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에너지 상황에서 요 변수를 바꿔주는 것이 이제 그 density가 되는데요. 그 density가 요게 이제 1차원에서는 L분의 2파이 되니까 이 약분 되니까 파이분의 L dk가 되고요. 여기서는 4파이 제곱분 2파이니까 2파이분의 L 제곱의 K dk가 되고요. 그다음 요거는 8파이 3성분이니까 8파이 3성 2파이 제곱분의 L 3성의 K 제곱 dk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개수 해도 되는데 전자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핀업과 스핀다운이 한 곳에 두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2를 곱을 해줍니다. 곱하기 2를 해주고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주고 곱하기 2를 해주고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density of state라는 거를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파이의 제곱분의 k의 제곱의 dk가 되고 이게 L3선 다 곱을 했습니다. 이것은 파이분의 2의 k dk의 L 제곱이고요. 볼륨에 해당돼 2차원에서 볼륨에 해당되고 3차원에서 볼륨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파이분의 2의 dk의 L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밀도가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K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기서 K가 뭐에 쓰냐면요. K가 하바제곱 K제곱에 나누기 2m 했는 것이 E였습니다. E였으니까 이 K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K를 또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K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D로 간다 그랬을 때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의 개수가 표현하게 되면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 같은 경우는 카본 나노튜브 같이 나노 와이어나 1차원 선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핀이나 그런 2D 재료인 경우에 그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에너지 스테이트에 그 약간의 에너지 밀도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3차원일 때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 3차원일 때 예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파이 제곱 3차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파이 제곱분의 L 3성을 그냥 V로 표현하겠습니다. K 제곱 DK인데 K 제곱은 여기서 K 제곱은 여기서 하바 제곱분의 2NE가 되니까 그리고 K는 여기서 하바 제곱분의 루트 2m의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K 제곱을 그대로 넣어주면 K 제곱은 하바 제곱분의 2m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DK가 되면 루트 하바 제곱분의 2m의 2분의 1의 루트 2가 됩니다. 2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2의 DE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바 제곱 2m분의 요거에 2분의 3성에 루트 2 나눠주니까 이게 2분의 1로 되고 2분의 1 내려가서 DE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게 density of state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면 에너지가 E에서 E 플러스 DE 속에 과연 몇 개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G의 3D에서 2파이 제곱분의 V의 하바 제곱분의 2m의 2분의 3성의 E의 2분의 1성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서 이게 이제 G3D의 DE가 이제 우리 그 E와 E 플러스 DE 사이에 있는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들어가는 개수가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댐이 있으면 요 밑에 바닥의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점점 더 많아져야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진 형태가 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3D, 2D, 1D가 각각 이제 density of state가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원일 때는 이제 3차원일 때 이렇게 표현되고 1차원일 때 살짝 이제 표현하게 되면 1차원인 경우는 파이분의 2 DK의 L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서 파이분의 2 DKL이 되니까 요거는 파이분의 2의 DK는 여기서 보면 그대로 요걸 써주면 되겠죠. 루트 하바 제곱 2m분의 2분의 1의 하바 제곱분의 2m의 전체 2분의 1성의 루트 2분의 1의 DE가 바로 얘가 여기다 L을 곱을 한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돼 있으니까 에너지는 루트 1차원일 때는 여기 이제 밀도가 오히려 커지면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차원 제로일 때는 에너지 커지면 커질수록 들어갈 수 있는 그 콩깍지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게 E가 0일 때 가장 크게 됩니다. E가 0일 때 가장 크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에너지일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반호프 싱귤레리티라 그럽니다. 이게 반호프 싱귤레리티를 싱귤러해집니다. 싱귤레리티 그래서 이제 1차원일 때는 전자가 밀도가 낮은 에너지일 때 전자가 많이 차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요 2차원일 때는 그대로 들어가니까요. 파이분 2파이 2K의 DK니까 요거는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겠죠. 이건 잠깐만 여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요. 파이분의 2의 K의 DK L 제곱 해주고요. K는 여기서 루트 하바 제곱 2m의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DK는 여기서 하바 제곱 2m의 2분의 1성의 2분의 1의 루트 2분의 D입니다. 그래서 루트 2 약분되니까 결국 얘는 2분의 1 약분되고 이거는 파이분의 1의 하바 제곱 m의 이게 2분의 1승이 되고 DE의 L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 뭐냐면 얘는 E에 대한 의존성이 없죠. 그 얘기는 2차원 제로인 경우는 콩깍지가 에너지에 대해서 다 똑같은 모양이고 여기 에너지가 커질 때요. 1차원일 경우는 이 콩깍지 모양이 1차원일 때 이렇게 줄어드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커질수록 이렇게 낮은 에너지 콩깍지 크고 그다음 3차원일 때는 이게 이제 콩깍지가 점점 커집니다. 커지는데 여기에 루트 2로 가게 되고 얘는 플랫하고 그 다음에 1차원일 때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우리가 보통 density of state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density of state 일렉트론이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3D인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2D인 경우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1D다. 라고 해서 이제 density of dose, density of state가 스테이트 개수가 이래 되니 콩깍지의 모양이 이제 1D일 때는
낮은 에너지가 크고 점점 줄어드는 형태고 2D인 경우는 콩깍지 모양이 다 똑같고 그 다음 3D인 경우는 여기서 점점 커지는 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처음에 요 모양에서 NS의 GS다. 그래, exponential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NS 스테이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총 개수는 이렇게 되겠죠. 총 개수는 시그마의 GS의 E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ES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다음 이 경우도 다 합해야 되니까 이거를 다 시그마한 것이 될 거고 요것도 시그마 다 합친 것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요 구별 가능한 입자다 그랬을 때 요 하나만 보면요. 구별 가능한 입자다 그랬을 때 이제 NS는 N개는 시그마의 GS의 E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ES고 그 다음에 총 에너지는 이게 시그마의 GS ES의 GSE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ES로 요게 분포함수 그 다음에 분포함수를 곱을해서 하나당 스테이트가 디제너레이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디제너레이스 스테이트에 대한 디제너레이스가 방금 구했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니까 요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이제 넣어서 우리가 이제 전체 계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식을 딱 보면 대문자 n은 개수는 여기서 3D 스테이트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V가 나오고 V가 나오고요. V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2파이 제곱 여기에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인테그랄의 GS의 E의 DE 이렇게 바뀌어서 디스크리트한 GS가 컨티뉴어스한 걸로 바뀌고 E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뀐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V가 나오고 여기서 에너지는 0에서 무한대로 생각하고 여기서 무한대로 생각하고 GS는 2파이 제곱분의 1의 하바 이게 하바 제곱이었죠. 하바 제곱분의 2m의 2분의 3성의 2의 2분의 1성이고요. 2의 2분의 1성이고 이게 GS고 여기 D로 하고요. 이게 이제 GS가 되고 2의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 마이너스 알파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2의 마이너스 베타 2의 이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서 여기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에너지는 N은 E의 마이너스 알파의 V의 0에서 무한대까지 DE의 2파이 제곱에 2파이 제곱에 1의 하바 제곱 2m의 2분의 3성의 루트 2의 마이너스 베타 2가 되는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 에너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똑같이 넣으면 2의 마이너스 알파 v는 똑같고요. 0에서 무한대까지 DE의 2파이 제곱분의 1의 하바 제곱 2m의 2분의 3성은 똑같고 여기에서 단지 2에 한 번 더 곱을 하면 2분의 3성이 됩니다. 마이너스 베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너지와 E가 이렇게 주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3이잖아요. 그죠? 2분의 3인데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요 함수가 0에서 무한대까지 DE에 위에 거는 E의 2분의 1성의 E의 마이너스 베타 E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요거를 조금 바꿔주면 베타 E를 X라 두면요. X라 두면 여기서 얘를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0에서 무한대는 똑같고 D는 베타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분의 DX가 되고 E의 2분의 1성은 베타분의 X의 2분의 1성이 되고
2의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거는 베타의 2분의 3성, 베타의 2분의 3성의 1에 0에서 무한대까지 dx의 2의 마이너스 x가 되고요. x의 2분의 1성 곱하기 x의 2분의 1성이 되고, 여기에서 밑에 거 2의 2분의 3성의 베타 2는 똑같이 하면 0에서 무한대까지 d의 2의 2분의 3성의 2의 마이너스 베타 2는 똑같이 하면요 0에서 무한대 똑같고 d2는 베타분의 dx가 되고 2의 2분의 3성은 2는 베타분의 x, 베타분의 x의 2분의 3성이 되고요.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요거는 베타의 2분의 5성의 1의 0에서 무한대까지 dx의 2의 마이너스 x의 2분의 3성의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요거는 에너지는 2분의 1성이 되고, 개수는 2분의 1성이 되고, 에너지는 2분의 3성이 되니까, 나머지 식은 다 같죠? 2의 마이너스 알파 v, 2의 마이너스 알파 v, 요게 다 같습니다. 다 요거만 같으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을 보면, 요 적분 함수, 요 적분 값에 대해서, 요 베타 요것만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는 베타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얘는 베타의 마이너스 5분의 2.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개수만 생각해 보면 베타가 이제 요 개수만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n과 2가 돼 있으면 에너지와 요 차이가 요 n과 2가 있으면 요를 나눠보면요. 이걸 나눠보면 우리가 이제 이 감마 펑션이라는 게 우리 존재하는데요. 감마의 g라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0에서 무한대까지 dx의 gx의 g-1의 2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감마 펑션입니다. 그래서 감마 펑션이니까 지금 이게 보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2분의 1승인데 이건 감마의 2분의 3이고요. 이건 2분의 3은 감마의 2분의 5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값인데요. 이 값인데 특정 값으로 적분이 되는데 결국 이제 에너지와 n이 이걸 나눠주면요. E와 n에 이걸 나눠주면 계산해 보면요. 여기에 2베타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이 감마의 이제 감마의 g 값이 어떤 관계냐 라는 거를 이제 보면 되는데요. 이 감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감마 펑션은 g 플러스 1은 g의 감마 g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 감마의 2분의 5성은 2분의 3성 곱하기 감마 2분의 3성이 되죠. 감마의 2분의 3은 2분의 1의 감마의 2분의 1이 되죠.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이제 감마 2분의 1성이 감마의 2분의 1성은 루트 파이입니다. 요걸 생각해 보면 루트 파이 넣으면 2분의 3은 2분의 루트 파이고 감마 2분의 5는 2분의 3의 2분의 1의 루트 파이를 곱을 한 값이 나오니까 이제 각각 상수가 되고 이걸 계산해 보면요. 요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결과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보니까 에너지와 개수 관계는 우리가 2분의 3kBT다. 이 고전적으로 kBT라는 것이 이제 한 입자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2분의 3kBT라는 그런 그것도 알려져 있는 경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3은 kBT가 되니까 이제 베타가 kBT분의 1이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kBT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처음부터 되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알파 베타 그랬을 때 이 베타는
KBT분의 1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도 KBT분의 1, KBT분의 1이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는데 오만 거 다 일어나는데 이제 그래서 이 KBT를 넣었을 때 각각 구하는 부분은 이 하나만 제가 구하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페르미온 보존 얘기할 때 그 식 있죠? 그 식이 있는데 그 식에서 식을 제가 썼었죠. 식을 썼었는데요. 그 식을 보면 식을 썼었는데 여기 이제 F에 요게 그 페르미온인 경우에 요 KBT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이제 KBT분의 1이 들어가고 해서 전체 이 그 반도체에서 이 전체 그 밀도 부분이 식으로 이렇게 주어짐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던 식 자체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KBT 다음에 density of state 이런 개념이 양자역학에서 나온 개념임을 여러분들이 좀 주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